매일매일 키워드가 바뀝니다. 하지만 생소한 키워드가 새로 등장하기보다는 몇 개의 키워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딱 마음에 와닿네요. 매일매일 테마가 바뀌지만 알고 있는 거 안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짜증납니다. 알고는 있는데 많이 올라서 손이 안 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다시 달려가고 있고요. 어제 로봇 급등하면서 레인보우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도 로봇 한번 아침에 짚어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SOC 투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뭐 토목주들이라든지 설계 관련주들 다 급등한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히림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한미글로벌 유신까지도 급등해 있습니다. 삼부토건도 급등한 상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산안 거의 대부분이 SOC 투자 많이 늘리는 부분에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쪽,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빠지는 게 좀 눈에 확실히 띄고 있고요. LNF, 에코프로 비해 많이 빠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또 소외됐다가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 응급제들도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맞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쪽들이 상당히 강하죠. 오늘 보시면 플리토라든지 소울트룩스 강하게 올라가고, 어제 상대가 크라우드웍스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바닥에서 덜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HPSP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 칩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못 갔었던 반도체 쪽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비코전자고 대덕전자 반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의 강세입니다. 자율주행은 앞서서 테슬라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붐이 일었었는데, 인공지능은 좀 그 가운데서도 조금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군들까지 오늘장 오름세 나타내고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일단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은 한 세트죠. 로봇까지 한 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요거 한 세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반도체한테 계속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플레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닥뜨려지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또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약화되는 수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최근에 나왔던 PC 지표, 물가 지표 본다라면은 미국이 9월달에 금리 안 오를 확률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성장주 섹터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요거는 진짜 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그동안 못 갔던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편에서 좀 시장의 흐름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특히 2차 전지가 빠지다 보니 수급의 이동이 이쪽으로 좀 빠르게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부분은 테슬라에서 좀 영감이 얻어진 상태고, 또 역시 현대차에서도 영감이 나왔던 상태죠.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대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모트렉스라든지 그 외에 칩류들, 자율주행 칩류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게 또 인공지능이랑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뭉치 쪽에서 플리토 강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솔트룩스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약간 지금은 인공지능 칩류들, 그다음에 또 자동차, 자율주행차 좋아지면 그쪽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칩류들이나 반도체들, 그래서 좀 기판주들 오늘 조금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기판주들 보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MC넥스 이런 카메라류들 이런 쪽들도 계속 관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IT 섹터에서 덜 오른 종목들한테서 이슈를 찾아서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은 없고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그 테마성의 이슈들도 다 제각각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약간 테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좀 초반에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오지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역시 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쪽에서는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반대로 반도체 못 오르고 덜 오른 쪽들 쪽으로 약간 좀 눈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오늘 하나머티리얼즈 엄청 강하죠. 하나마이크론도 오랫동안 쉬다가 올라오고 오늘 또 파크 시스템이 좀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2차전지 약세일 때마다 순환매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전지는 약세지만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좀 빈틈이 있었던 종목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이번에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SOC 관련된 종목군들은 벌써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날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SOC 관련주들은 뭐 해외 변수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출산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D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좀 약하게요. R&D 예산을 줄였고 그다음 내년에 SOC 이쪽 부분의 예산을 확 늘렸습니다.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SOC 투자를 늘린다는 건 뭡니까? 여기저기 파헤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신다라면은 지금 토목 설계 그런 건설 분야 이런 쪽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좋고요. 그 외 중소형 건설사들과 아까 말씀드린 토목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특히 이제 설계 쪽에 이제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유신 이런 쪽들 다 급등하는 이유가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쓰고 푸는 쪽으로 다시 시선이 좀 이동했다. 그래서 건설 쪽들 그동안 망가져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토목 설계 쪽들 이런 쪽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쪽도 상당히 좀 오래 쉬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후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호재에 강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상대적으로 뭐 지금 삼부토건의 급등세가 좀 더 눈에 띄고 있고 덜 오른 토목 관련주들도 한번 두루두루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모듈러 주택 쪽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죠. 코론 글로벌이나 뭐 S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덕신 하우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런 쪽에서 같이 한번 챙겨서 보시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 요런 쪽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런 쪽들 다 관심 있게 또 중소형 건설사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새로운 순환매의 틈을 좀 파고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외 모멘텀 보면은 일정 플레이하면서 짧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은 또 중기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진짜 어렵죠. 요새는 진짜 말하기 쉽습니다. 많이 오르면 팔아, 많이 빠지면 다시 사. 이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추세를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오른 건 차익 실현하면서 또 많이 빠진 쪽에서 새로운 뉴스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좀 회복의 기틀이 마련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건설주와 함께 좀 추세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호흡보다는 장기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역시 또 급등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 골라놓고 뭐 트레이딩 매매 하시면서 뭐 유지시켜 가시는 전략 그 중에서도 선별되게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갑니다. 오늘 장에서 소외된 쪽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의 약세입니다. 이쪽은 꽤 오래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몇몇 키워드 가진 뭐 비만이라든지 이쪽은 여전히 핫한데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섹터기도 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재건 관련 쪽이나 뭐 국내 SOC 투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 수급이 쏠린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들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가 오늘 좀 하락폭이 큰 편이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도 세력이 좀 떨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 어제 강했던 이제 나노신소재나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일단 뭐 나노신소재는 좀 빠지면 대주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주들 뭐 하나기술이나 PNT 이런 쪽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또 역시 대용주보다는 중소형주 선택하시는 게 좀 낫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충전 관련한 부분들 뭐 요 부분에 조금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전으로 좀 못 갔던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자율차 가면서 좀 살짝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특히 이제 LG전자가 아까 이제 충전소 설치 때문에 이제 10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점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어제 보니까 저 깜짝 놀랐는데 펩트론이 그게 잘 가다가
한 방에 급락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일단은 뭐 루머도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뭐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비만 당뇨 쪽들로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면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로 또 다른 종목들이 또 쉬어가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간 만큼 쉰다라고 봐주시고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나 영상기기 이런 쪽들도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시기는 다시 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또 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 빈틈에서는 지금 보시면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들도 좋죠. 지금 LG생활건강 올라오고 있고요. 면세점 뭐 이런 쪽들도 일부 좀 강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보시는 전략과 함께 그런 쪽들 좀 봐주시고 오늘 또 특히 눈에 띄는 거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보시면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만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비즈 흐름 좋고요. 펄어비스도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반등 시도가 되고 있고 넷마블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두루두루 지수에 맞게 돌려가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서 보시면서 오늘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지금의 시장 딱 이 전략이 좀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